자, 일단 하나 마이크론의 경우는 지금 현재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10거래일 정도, 10거래일이죠. 정도가 아니라 10거래일 동안에 단기과열 지정 예고 꼬리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번에 이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된 날짜가 9월 5일이기 때문에 9월 5일부터 그러니까 9월 6일부터 적용이 되나요? 6, 3, 8, 19일까지 20일 날 아마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20일 날. 근데 일단은 어찌됐든 그 9월 6일부터 10거래일 이내에 변동성이 더 확장이 되면 단일가 매매 진입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금 31,800원이 고점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고점 찍은 게 그리고 종가상의 기준이니까 지금 일봉상의 종가 기준에는 가장 높게 끝난 날이 이 날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종가가 31,000원이었고 오늘 3650원이에요. 장중 기준에서 이제 맴돌다가 결론적으로 내일 기준을 말씀드리는 건데 뭐 갭은 주봉상에 그대로 유지가 돼서 다행스럽고 그래서 일단은 뭐 갭이 유지가 돼 있고 갭 상승에 대한 기준점의 흐름들 여기 이제 종가 기준이 27,600원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이제 그 갭이 메꿔지는 그 모양새 흐름까지 나왔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27,600원 기준에서의 흐름이 주봉상으로는 메꿔지지 않고 잘 돌려졌어요. 오히려 또 이제 장악형의 흐름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를 이제 감싸놔야 되는데 과연 이제 이것이 오늘 기준에서 목요일이기 때문에 과연 금요일 하루에 이제 거래가 뭐 5MA, 20MA 넘기더라도 거래대금 부분도 일단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상의 거래가 터져야 돼요. 사실 터져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과열 지정 예고기 때문에 단일가 매매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러한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단일가 매매 진입되고도 잘 움직이는 종목도 있죠. 그래서 결론은 조금이라도 꼬리가 달리거나 조금이라도 운봉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1.5% 3%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걸로. 지금은 어찌됐든 단 한 분도 손실은 이제 없으신 거잖아요. 그죠? 오늘 잘 돌려놔서 뭐 최고점에 편입한 기준의 물량도 분할 매수 뭐 접근 범위가 설정됐다면은 뭐 충분히. 그래서 내일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내일 기준에서는 추세적인 부분이 개장 초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시가가 어디에서 형성이 되더라도 기준 잡아서 대처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 매수 기준, 매도도 많습니다만 개인들이 오늘 또 하는 걸로 집계가 됐어요. 매수도 많습니다만 매도도 많습니다만 매수도 그래서 대략 한 120만 주, 115만 주 뭐 이렇게 되는데 한 20% 가까이 전체 거래량의 20% 가까이가 매수 또 혹은 매도에서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양봉의 그 크기의 흐름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가 있었지만 그래서 개인들이 순매수 기준에 14만 주를 떠안았지만 0.3% 이제 떠안은 수준인 거고 집어 던질 때 밑으로 세게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제한적으로 걸어놓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매수 강도에 체결을 시켰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들어서 이제 그 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수급 범위에 있어서 이제 5월 이후에 본격적인 매수의 기준이 설정이 잡힌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갭에 대한 목표가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흐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그림은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 량 부분에 이제 주간 단위의 거래량 5천만 주 실려주면 가장 좋죠. 그리고
최소 범위 3,500만 주, 뭐 3,000만 주. 근데 지금은 금요일까지 해도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말에 월요일 날 다음 주 기준에 실려줘야 되는 게 옳고, 그 다음에 전체 누적 수급을 다 봐도 되고요. 요 정도 놓고 보셔도 됩니다. 5월 하이닉스가 탄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을 때 그 시점에서부터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목표는 높게 설정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 조치 단기과열 지정 예고 들어가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하면서 대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의 기준에 주봉 단위의 주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하나 마이크론 230914 15시 39분 주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봉 차트 올려드리고, 저 갭 부분의 기준은 나중에 이제 이미 차트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차트에 주봉 갭에 대한 기준도 올라가 있을 거고, 기준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 기존 주봉 차트.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루닛이 이제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지만 영풍재재는 기존에 잘 정리가 된 거고, 삼성전자 지금 수급 보세요. 이제 누적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수급 범위를. 그다음에 하이닉스 0.12%, 13% 하이닉스. 그다음에 LG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LG화학. 오래간만에 대부분의 종목이 빨갛게 잘 마감이 됐어요. 포스코 DX의 7%의 흐름은 뭐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의 7%가 거래가 없는 7%예요. 그러니까 신뢰도를 뭐 많이 부여하지는 않겠다. 점진적으로 더 강세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언정 뭐 신뢰를 그렇게 바탕으로 해서 들여다보지는 않겠다. 그리고 오늘 오래간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쌍끌이 매수의 기준이 잡혔어요. 오래간만에 추세 강화가 더 이어지기를. 루닛,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 마이크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일단은 뭐 수급은 긍정적인데 기간에서의 매도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개인들 20만 주 순매수 기준의 매도 물량 0.4% 수준 물량을 뺏기긴 했는데, 매도와 매수의 기준의 매수 부분의 관여도, 그러니까 뭐 한 200만 주 가까이 돼요. 여기도. 그러니까 15% 이상, 15% 이상의 관여도가 형성이 된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위로 쌓올리는 매수였죠. 기간이라고 무조건 두들겨 패고 밑으로 집어던진 게 아니라 47만 주의 기간의 매수가 위에 쌓여 있는 물량으로 소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만 산 게 아니라 이제 기관도 일정 범위를 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매수세와 매도세 기준에 매도세가 좀 더 많았던 거죠. 근데 집어던지는 매도세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18%까지 올라와서 마감된 거고, 그리고 기관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외국인도 한 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관 외국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참여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창구 동향도 보면은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하고 여러분들이 실제 계좌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그냥 막연하게 외국인이 팔았어, 외국인이 샀어, 이렇게 설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외국인이 팔았어, 외국인이 샀어, 뭐 이렇게 설정하시면 안 되고,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 수급이나 모든 추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뭐 예를 들면은 하나마이크론 개인들이 다 끌어올렸어. 이 말이 돼요? 개인들이 다 끌어올린 거 이게? 아니잖아요. 보신 것처럼 매도의 외국인, 매수의 외국인, 그 외국인 기간에 수급 범위가 한 명이 아닌 여러 군데서 고르게 윗방향으로 매수를 잡아줬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5% 오른 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처가 잘 됐다. 내일도 좀 거래를 수반하면서, 포스코 DX랑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거래가 없는 상태의 가격 탄력은 신뢰도 부여하기 어려워요. 다만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래도 거래가 더 터져야 됩니다. 포스코 DX의 경우는 어때요?
수급이 순매수 수급이 없는 상태 거래까지 없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관여도가 있든 없든 100만 주 수준이니까 25% 20% 이상의 관여도가 있었는데 순매수 기준으로는 없잖아요. 그리고 거래 대금 부분에서 거래량 부분에서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중에 하나라도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행스럽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설정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기준의 흐름들,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리고 동진 세미캠. 그리고 동진 세미캠도 장중에 질문 주셨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우리가 정례 기준을 잡았지만 또 오늘의 거래 대금이 380억 분이 안 되지만 전체 IT에 대한 그 시각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IT가 강하면 시장의 지수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시가총액 비중이 IT 쪽의 비중이 뭐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기준에 그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기준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이 둘이 합쳐서 20%가 아니에요. 전체 시장인 거고 코스피만 놓고 잡았을 때 25% 넘어 이제 26%입니다. 그 26%를 가지고 있는 쪽이 이렇게 강세를 띄다 보니까 지수는 가볍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나머지 쪽도 치수가 가벼워지면 인덱스 쪽의 자금 추가적으로 유입이 확장이 될 수가 있죠. 또 델타 엣지 물량들도 더 들어오죠. 상품별로. 그런 기준에서 긍정적인 순환성의 흐름들이 계속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견인차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물론 뭐 오늘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2차전지 주들도 움직임이 긍정적이었지만 뭐 그들의 역할도 있었지만은 추세 강화 부분은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점을 조금씩 높여준다 해도 신뢰도는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래간만에 1조 4천억, 1조 5천억의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얼마 전처럼 2조씩 거래가 좀 터져줘야죠. 2조 원, 2,900만 주, 2조 원, 3천만 주.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은 지수는 금방 올라옵니다. 금방. 그렇게 하고 알테오전도 뭐 우리 이슈돌돔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전략을 잘 잡아놔 드렸어요. 여기도 단기과일 시정 예고인데 일단은 맴도는 흐름이라면은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전략 잡으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2차 전지의 오늘의 반발력을 그냥 뭐 막연히 또 온라인상에서 뭐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요. 뭐 더 올라설 수는 있어요. 더 올라설 수 있는데 거래가 제한적이면은 그 신뢰도가 제한적이라는 건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루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급 논리를 좀 봐야 되는데 원체 거래가 없죠. 43만 주면 거래 급감을 한 겁니다. 여기서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안 돼요. 거래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일단은 뭐 소폭 돌려놨는데 그 역할이 10만 주 정도 매수한 뭐 외국인 수준 순매수 기준에서는 매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래서 그런 그 맥락들의 기준점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마감은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검색기 역할이 뭐 오늘 열일을 했습니다. 검색기 아까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 딱 떠 있었죠. 하나 딱 떠 있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그래서 요 바닥에서부터 28,000원 전후에서부터 32,000원까지 그럼 4,000원 올라온 거고 10% 이상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된 거고 오늘 뭐 검색기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의 이러한 흐름들이 그러니까 매도 사인이 제한적이에요. 진입하고 이렇게 그리고 요 하나마이크론 또 주성 엔지니어링 뭐 하나마이크론 또 수익 범위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부분도 또 이건 뭐예요? 주성 엔지니어링 그렇게 해서 28,000원 전후 수준 아까 이제 하나마이크론은 29,000원 전후 수준 그렇게 해서 여기도 32,000원 고점이요. 뭐 이런 흐름들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15시 기준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가 나와 있던 거죠. 또 13시 기준에서도 하나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31,000원까지는 우리가 따라붙을 수 있다. 처음에 매수 기준 잡혀 있을 때 기준은 좀 늦게 따라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한 종목만 딱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편입을 한다. 그래서 계산기 매직 검색기 종목 검색기 활용을 하신 분들은 28,900원 이하에서도 또 28,900원에서도 충분히 주성 엔지니어링의 편입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놓고 보시고, 자, 검색기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HTS 상의 검색기 기준에서는 일단 어찌됐든 진입 신호와 또 매도 신호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런 부분들 이제 활용을 하시고, 필 에너지인가요? 그래서 뭐 진입, 여기서부터 진입, 그리고 뭐 재진입, 탈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별적인 기준에서 활용을 하시고, 전체 기준에서는 검색기에 뜬 종목을 또 한 차례 검증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 편입 설정 범위, 전략 범위를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기준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요 흐름 범위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일단은 함께 하셔서 검색기 받아가시고 함께 하셔서 매매 사인대로 잘 대처하시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뭐 손절 종목도 나오는데 변동성 종목 매매하다 보면 뭐 수익 범위도 크게 발생되긴 하지만은 손절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내가 변동성 종목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력주 위주로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꼭 기준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무리하고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